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7일 오전 6시입니다. 오늘은 제74주년 제헌절입니다. 과거에는 제헌절을 4대 경축일로 기렸습니다. 즉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입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등장하고 좌파 분위기가 득세하면서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려는 이런 흐름 속에서 개천절이 경축일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복절을 해방기념일로만 기리고 정부 수립일, 즉 건국절로는 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생일이 없는 사생아로 만든 자가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오늘 개천절을 맞아 가지고 그동안 5년 동안 문재인이 김정은의 부하 노릇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얼마나 유린했는지를 우리가 새삼 명심하고 반드시 헌법의 칼로 문재인을 단죄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귀순 어민 두 사람을 헌법을 위반해서 국제법을 위반해서 북한에 송환해 가지고 사형되도록 만든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국제법정에 서야 할 나쁜 짓을 했습니다. 헌법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보호 그리고 국가의 정통성 수호를 저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며칠 전에는 SNS를 통해서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을 권한다고, 특히 윤석열 정부 사람들에게 권한다고 시금방진 충고를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에게 권할 책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입니다. 그 헌법 전문을 읽어보면은 문재인은 자신이 헌법을 얼마나 유린하였는지 아마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좋은 헌법입니다.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공산 폭동을 진압하면서 1948년 5월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국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임시의장에 이승만 의원이 뽑혔습니다. 그분의 지도하에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헌법에 기초해 가지고 8월 15일 정부 수립이 선언되었습니다. 이 1년의 과정, 즉 총선, 국회 구성, 국회에 의한 헌법 제정, 그리고 헌법에 의한 정부 구성, 이 일련의 과정을 건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대한민국을 사생아로 만든 자입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책무가 헌법 66조, 6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책무입니다. 여기서 국가 계속성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한다는 의미인데 문재인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정통성만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불효, 불충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헌법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처럼 대한민국을 망칠 목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헌법에 손을 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 역사상 문재인처럼 헌법을 무시한 자는 없다는 이야기죠.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만 민주정부라고
사칭하는 자입니다. 그래 놓고 김정은 앞에 가가지고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격화시킨 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함으로써 자신은 국무위원장의 부하인 남쪽 관할을 하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 짧은 연설에서 김정은을, 아들뻘 되는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로 축해 올린 자 문재인, 헌법이 아마 화가 나서 오늘 들고 일어날 겁니다. 헌법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문재인은 자기의 역사적 위상을 모릅니다. 역사적 좌표를 모릅니다. 문재인은 제6공화국 대통령입니다. 제6공화국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1987년 개헌에 의해서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5년제 단임 대통령제로서의 제6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만든 제6공화국의 대통령이면서도 제6공화국을 부정하는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조화 하나 보내지 않는 자, 문재인, 헌법의 계속성 수호를 부정한 자입니다. 문재인의 헌법 위반은 제가 지금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그 민주를 자유민주주의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북한식으로 인민민주주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인민만 보호하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먼저다 해놓고 우리 편 사람이 먼저다. 우리 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저 탈북 어민들처럼 꽁꽁 묶어가지고 김정은에게 인신공양하는 존재다. 개돼지다. 이렇게 헌법 1조 정신을 부정한 자입니다. 헌법 1조 위반입니다. 왜냐?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이어야 하는데 문재인은 그걸 인민민주주의식으로 해석을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다. 우리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숙의 김정은의 부하 노릇한 자 문재인 헌법 제3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3조에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정통성 있는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한반도 전체에서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합법 국가이고 정통 국가인데 문재인은 취임하자마자 그런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는, 그것도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을 인정한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안까지 조작한 그런 학자를 대한민국 박물관 관장으로 임명한 자입니다. 문재인. 이번에도 보여주었듯이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노동당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헌법 제3조 위반, 헌법 제4조 위반. 뭡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즉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이 우리의 통일 전략인데 문재인은 2018년 4월 27일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손잡고 자주통일, 즉 반미통일을 하겠다 라고 한 자리가 헌법 제4조 위반, 그 다음 헌법 7조 위반,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가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촛불혁명의 도구여야 한다. 공무원 집단을 완전히 정권의 하수인, 더 나가서 문재인이가 모셨던 김정은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부렸던 자, 그리고 헌법 10조 위반, 헌법 10조는 우리 헌법의 심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신성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문재인은 개인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영장도 없이 귀순 어민을 불법 납치 감금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북한에서 사형되도록 만든 자입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를 탄압을 하고, 특히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대북 전단을 범죄로 규정한 헌법 10조 위반 피의자입니다. 지금은 혐의자라고 그럴까요? 피의자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이 자를 반드시 우리가 헌법의 칼로서 단죄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은 헌법적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도 헌법의 칼로 지난 5년 동안 일어났던 반역을 진압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개천절 74주년 개천절 74주년에 저음하여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의 칼로 문재인 등 좌익 세력 그리고 김일성 세력의 반역을 진압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하라. 개천절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헌법이 지금 짓밟혔습니다. 헌법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헌법을 치료해가지고 정상화시키는 것, 즉 국가 정상화가 지난 3월 9일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과한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